당뇨가 처음 생겨나는 배경 속에 굉장히 큰 게 작용하고 있다. 바지락이라든가 모시조개라든가 하는 갯벌 조개류와 를 혼합을 해서 이 조합은 정말 혈당 관리의 숨은 실력자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 3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 약을 먹어도 당이 안 떨어져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뇨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약국에서 환자를 만나면서 이제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이런 환자분들이 있어요. 저는 약도 열심히 먹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 밥도 많이 안 먹거든요. 그런데 당이 안 떨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우를 보고 저는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회가 불안하면 은행에다가 돈을 저금을 합니까? 찾아옵니까? 찾아온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는 내가 스트레스라든가 긴장 상태가 연속 지속이 돼버리게 되면 당을 세포에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당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에서는 과도한 포도당을 계속 만들어서 방출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그 배경 속에는, 또는 당뇨가 처음 생겨나는 배경 속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이 되면 항상 전투 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투 중에는 절대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가 없죠. 스트레스는 가장 강력한 혈당 상승의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가장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할 때 당이 잘 조절이 안 되게끔 만들고 또 당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시작점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당을 싣고 왔는데 세포가 문을 닫아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에 배달이 되지 못하니까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배달을 시도하는 고인슐린 혈증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혈관이 막 완전히 엉키고 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가 제가 다른 시간에도 자주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지만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하는 당을 급격히 올리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당이 갑작스레 많아지고 또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는 고인슐린 혈증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 세포는 굉장히 인슐린에 대해서 아주 반응이 둔화되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순번을 밟고 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우리는 꼭 막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만성 염증이라든가 또 그걸로 인해서 당이 세포 안으로 올바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면 에너지를 써야 할 세포가 이 당은 쓸 수 없어 하고 거부하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당뇨는 혈당의 병이 아니라 세포 에너지 시스템의 붕괴된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혈당 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챙기면 좋은 음식으로 갯벌 조개류와 마늘 조합을 언급하셨는데 이 조합이 특히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에 좋은 그런 음식 조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제가 많이 권유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갯벌에서 나오는 바지락이라든가 모시조개라든가 하는 갯벌 조개류와 마늘을 혼합을 해서 끓였는 소위 마늘 조개탕이죠. 바지락 마늘탕, 모시조개 마늘탕,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음식인데, 이 조합은 정말 혈당 관리의 숨은 실력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갯벌에서 나오는 조개류 안에는 타우린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있는데, 그 타우린은 인슐린 민감도를 굉장히 개선하는데 매우 뛰어난 효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을 합성하고 저장하고 췌장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말하자면 당뇨 미네랄이라고 얘기하는 아연이라고 하는 미네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갯벌 음식이죠. 이제 그러면서 비타민 B12, 세포를 회복시키는, 또 세포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데 작용하는 비타민이죠. 그거와 철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바지락이라든가 모시조개, 갯벌에서 나오는 조개류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매우 좋다. 그리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 고단백 저당 식품이다라는 관점에서 갯벌의 조개류의 역할을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마늘이 합쳐지면서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간에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이것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됩니다. 만약에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이 저녁 때보다도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쟀는데 혈당이 저녁 때보다 더 높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밤새도록 우리 몸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간이라고 하는 장기에서 우리가 수면 중에 포도당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 몸을 만들기 위해서 간에서 포도당을 신생 계속 포도당을 합성을 해서 혈관에다 이렇게 뿌려서 잠자는 사이에도 세포를 먹여 살립니다. 이것을 포도당 신생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밤에만 그렇게 작업을 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밤에도 또 아침에 일어나도 이게 꺼지지 않는 공장처럼 그냥 계속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되면 혈관 안에 당이 많이 모여들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히려 더 당이 저녁 때보다도 더 높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표적으로 간 포도당 생성과 관련이 있는데 마늘이 이 작용을 억제하고 또 도와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늘은 대표적인 염증을 완화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혈관을 확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우리 말초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혈당 이용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갯벌 조개류와 마늘이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당 관리뿐만 아니라 당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을 만들지 않으면서 당을 잘 쓰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몸을 돌려준다. 갯벌에서 나오는 조개류와 마늘이 합쳐서 만들어낸 아주 정말 좋은 그런 작용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콩처럼 식초와 단백질 식품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원리를 일반 식사에 어떻게 응용하면 좋은가요? 식초는 또 대표적으로 당을 조절하는데 매우 뛰어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식초의 우선 대표적인 혈당 조절 능력은 입에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때 나오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탄수화물 효소의 작용을 20% 정도 억제하는 능력이 식초한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식초와 함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20% 정도의 소화를 슬로우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위장 안에서 음식물이 배출돼서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또 슬로우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혈당 급상승하는 이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이 식초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혈관 안에 돌아다니는 당이라든가 세포 안에 들어와 있는 당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연소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이런 것이 식초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 초콩의 초가 갖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효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함께 먹을 때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한다든가 또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소화를 진행시키니까 포만감이 지속이 되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하는 당들을 근육에서 먼저 당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근육의 문을 여는 것을 바로 또 식초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당뇨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항상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커피 잔 정도의 따뜻한 온수에다가 식초를 커피 숟가락 한 숟갈 정도를 섞어서 이것을 주로 식사 전에 한 잔을 마시고 식사를 하는 습관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 안 하고 정말 혈액이 굉장히 맑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이런 것들을 정말 그냥 좋다는 건 너무 많지만 그거를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내용 중에서 꼭 한번 실천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식초는 혈당이 가속화되는 것을 붙잡아주는 혈당 브레이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단백질은 혈당을 갖다 쓰는 소비자다. 그래서 단백질을 가지고 만들었는 근육을 키워서 혈당 소비를 키우고 그 다음에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못하게 식초로 브레이크를 잡아주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당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습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활 원칙은 무엇인가요?
혈당 관리를 위해서 이제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쭉 드렸지만 우리 3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 저는 아주 질 좋은 수면을 가장 먼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아주 수면의 질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이 리셋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을 다시 기름칠하고 고치고 그 이튿날 다시 활동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바로 수면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수면의 질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잠 부족 현상이 오게 되면 우리 몸은 자꾸 반각성 상태가 되면서 코티졸 호르몬이라는 것이 상승이 되고 상승이 되게 되면 혈당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고리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첫 번째로 꼽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당을 잘 활용해서 체온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몸이 춥거나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고 따뜻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체온 관리, 그 다음에 근육을 최대한 키워서 혈당을 갖다 잘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저장 창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을 이야기하는데 걷기라든가 하체, 근력 운동, 이제 이런 것들이 혈당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식사 리듬, 그래서 불규칙한 식사 같은 것을 갑자기 하지 마시고 식사를 하실 때도 항상 이 당을 바로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은 뒤로, 그 다음에 천천히 당을 올라가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는 식이섬유라든가 또는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먼저 하시면서 그 다음에 탄수화물 식사로 넘어가는 이런 습관만 잘 가지시더라도 우리는 그 혈당 관리를 누구보다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나는 먹고 있어. 그러니까 당은 약만 먹으면 돼, 이런 식으로 약만 가지고서 혈당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몸의 환경을 바꾸어서 혈당을 이겨내려고 하는 이런 생활을 꼭 반드시 습관화 주시기를 시청자분들께 권고드리겠습니다. 인식과 다르게 의외로 당뇨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사람들이 당뇨 관리할 때 정말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다들 혈당 올리는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혈당을 방어해주는 음식, 그러니까 먹었을 때 췌장이 편해지고 몸에 염증이 낮아지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흔하고 너무 평범해서 심지어 반찬 정도로만 취급을 받다 보니까 대부분 이게 얼마나 당뇨에 좋고 혈당에 좋고 혈관에 좋은지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당뇨 23년 차인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저에게 추천을 해주신 음식들 4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청과 연근입니다. 무청은 무청 시래기라고도 하죠. 무보다 영양이 5배 이상 많은데 혈당을 천천히 쓰게 만드는 식이섬유가 진짜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무청을 제철일 때 많이 사다 놓으셨다가 이거를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그리고 밥을 할 때 조금씩 넣어서 무청 시래기 밥을 해 드시거나 무청 나물 무침도 해 드시고 또 이제 시래기 국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저한테 무청 시래기 밥을 먹었더니 혈당이 많이 안 오른다, 이거 꼭 소개를 해줘라 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또 그리고 연근에 끈적한 성분이 있거든요. 이 떫은 성분이 위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혈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줘서 식사 후에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청과 연근 너무 좋은 음식이다 추천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깻잎입니다. 다들 고기 드실 때 향이 좋아서 쌈채소로만 많이들 드시는데요. 이게 당뇨를 보는 제 관점에서는 완전히 좋은 음식, 정말 기적 같은 음식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깻잎 안에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인슐린을 분해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에서는 깻잎 추출물을 8주 동안 먹었더니 인슐린이 잘 안 듣는 상태가 18.4%나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깻잎이 그냥 쌈채소, 단순한 향이 좋아서 먹는 채소가 아니라 췌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좋은 채소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역과 식초 조합인데요. 많이들 미역 초무침 해 드시잖아요. 이 미역이 물을 만나면 20배 이상
부풀어서 배부른 느낌을 주고요. 또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줘서 혈당에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식초, 특히 요즘 유행했던 사과 식초 있잖아요. 이걸 곁들여서 같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속도를 한 번 더 억제해줘서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르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적상추인데요. 적상추는 샐러드용 채소 혹은 쌈채소로 알고 계시는데 이 적상추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에 있는 염증을 낮추는데 정말 좋습니다. 당뇨는 결국 혈관병이라서 이런 항염증 채소는 꾸준히 먹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어머님께서는 텃밭에 적상추 많이 키워서 매 끼니마다 챙겨 드시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효과를 본 음식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건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인데요. 이거를 식사 전에 한 스푼만 먹어도 혈당이 내려가고 살이 쭉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2달 동안 실제로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식후 혈당이 진짜 덜 오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냐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식사 전에 이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먹으면 이 기름이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낮춰줘서 탄수화물을 천천히 흡수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도 저처럼 실험을 해봤는데 식사 전에 올리브 오일을 먹고 식후 혈당을 쟀더니 평소보다 혈당이 20에서 30% 더 낮아졌다, 덜 오르더라,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간단한 음식들만 잘 챙겨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부드럽게 잘 올라간다는 거죠. 반대로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이 있나요? 다들 건강해 보이는 음식은 혈당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혈당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약한 우리 한국인의 췌장을 더 힘들게 만드는 진짜 원인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건강 음료처럼 보이지만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는 액체 음식들이에요. 이 액체 음식이 왜 안 좋냐 하면은 씻는 과정이 없이 바로 몸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보다 혈당을 훨씬 더 빠르게 올려요. 이게 먹는 저희는 달달하니까 좋지만요, 췌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폭풍이 쏟아지는 거랑 같아요. 대표적인 게 선식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침에 밥을 먹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제 선식을 건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곡물을 갈아버리는 순간 섬유질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이게 건강식이 아니라 액체로 만든 탄수화물 폭탄 덩어리인 거죠. 그러면 시판 과일 주스는 또 어떨까요? 이거는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직접 갈아 마시는 주스는요? 이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케일 주스, ABC 주스, 샐러리 주스, 요즘 많이 좋다고들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재료가 좋은 건 맞지만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을 관리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요, 이거를 갈아버리는 순간 당이 순식간에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치솟기 때문이에요. 스포츠 음료, 믹스커피 뭐 말할 거 없고요. 몸은 이거를 몸에 좋은 음식이다, 몸에 좋은 음료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설탕 덩어리, 당 덩어리,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2번째로요, 건강해 보이는 한식 음식들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한식의 경우에는 양념과 소스가 문제인데요. 쌈장, 고추장, 초고추장, 케찹, 돈가스 소스, 이런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어도 소스 한 스푼 때문에 혈당이 확 튀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우리 회 먹을 때 회는 단백질이니까 괜찮아 하고 드시지만 초고추장은 설탕입니다. 고추장 어떤가요? 밀가루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죠. 쌈장도 어떻죠? 쌈장도 설탕 들어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한국인은 이 장맛, 소스 맛, 양념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듬뿍 찍어 먹는 이 문화가 췌장에는 쥐약이라는 거죠. 또 요즘 샤브샤브나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데 월남쌈도 사실 좋아 보이지만 라이스페이퍼는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월남쌈이 왜 안 좋다고 그러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정체를 알게 되면
월남쌈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탄수화물을 먹는 건데 거기다가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들었다, 당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이건 김밥도 많이들 야채가 들었으니까 좋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김밥 쌀 때 쌀이 70%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김밥은 후다닥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 더 급하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겨울에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은데 물회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회는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육수랑 초고추장이 문제예요. 육수 자체에 당분이 많고 여기에 면까지 넣으면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건강한 음식이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혈당에도 건강한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건강해 보이는 음식이 혈당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평소에 드시는 것들을 조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겉에 보여지는 것들보다 흡수 속도, 가공 방식, 특히 영양 성분표를 철저하게 잘 살펴보시는 게 훨씬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당뇨와 혈당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당화혈색소만 정상이면 나는 안전하다, 나 당화혈색소 잘 나왔으니까 나 혈당 관리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당뇨는 숫자의 병이 아니라 오해가 쌓이는 병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병을 오래도록 질질질 끌게 하고 치료 시기를 길게 만들거든요. 정말 다양한 오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큰일 난다, 그 불안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식후 혈당 수치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언가를 먹긴 했다면 누구나 오르내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숫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높아진 혈당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혈관이 얼마나 손상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당뇨는 고혈당이 병이 아니라 혈관이 공격당하는 병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오해는 바로 나는 당화혈색소만 좋으면 괜찮다라는 믿음입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2-3개월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혈당이 160, 180, 200 이렇게 출렁출렁여도 이거를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고 실제로 보면 수치가 잘 나오니까 나는 건강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몸속에서는 전쟁터일 수도 있어요. 혈당이 폭발하고 인슐린 많이 나오고 췌장이 계속 과로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당화혈색소만 좋다고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없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3번째로 정말 흔한 착각이 있는데요. 나는 마른 체질이니까 당뇨란 상관없다,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믿고 계세요. 정말 놀라운 게요, 한국인 당뇨의 절반은 마른 당뇨라는 거예요. 한국인은 원래 췌장이 작고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도 서양인보다 36%나 낮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스트레스만 받아도, 잠을 하루만 못 자도 혈당이 금방금방 튀게 됩니다. 몸무게가 적다고 안전하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에 대해서, 그리고 혈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라고 하면은 혈당 숫자만 잘 관리하면 된다, 이 생각입니다. 근데요, 한국인의 당뇨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많은 문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췌장, 인슐린, 혈관, 염증, 간, 심장 등 모든 것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혈당 높다, 혈당 낮다, 이건 혈당에 좋대, 이런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결국에는 그냥 매번 걱정만 하게 되는 일상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당뇨는 절반이 오해에서 시작되고 오해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 좋아질 수 있다라고요. 과당이 다이어트에 더 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당은 혈당을 안 올리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절반만 맞고 나머지 절반은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과당은
포도당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과당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게 함정입니다. 과당은 혈당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 더 조용하고 위험하게 몸을 망가뜨리거든요. 포도당은 근육이랑 간으로 나눠서 들어가게 되지만 이 과당은 이 과정이 없어요. 바로 간으로 직행하게 돼요. 그러면 간은 어떨까요? 간은 이 과당을 한꺼번에 많이 받아들이면 선택지가 없어요. 주는데 받아야죠, 뭐 어떡해. 그래서 조금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중성지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당을 많이 먹을수록 지방간이 빨리 생기고 내장지방이 빠르게 쌓이고 혈중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더 빨리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은 괜찮아 보이는데 몸은 더 빨리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과당은 포만감을 만들지 않아요. 과당은 배부르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포도당 같이 빵, 떡, 면 이런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 렙틴이 올라가면서 아, 배부르다. 뭐가 들어왔네. 이런 신호를 뇌가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당은 칼로리는 많은데 들어온 양은 많은데 그런데도 이 신호가 안 가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다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니까 더 먹게 되고 아, 더 먹어도 되겠지. 아직 많이 안 먹었으니까 더 먹어도 되겠지 하면서 과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축적이 되고 그게 당뇨 전 단계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특히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말린 과일도 과일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과일이니까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이 말린 과일은 당이 엄청나게 농축된 거라서 지방간을 정말 빠르게 만드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과당 중에서도 그냥 혈당 폭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과일을 식사 후에 후식으로 드시곤 하는데요. 식사 후에는 사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몸에서도 에너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는 드시지 않는 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식사 후에 과당이 들어오게 되면 간은 그대로 지방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공복 혈당 괜찮고 식후 혈당 괜찮게 나오는데 지방간이 생겼어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식사 과일, 말린 과일 이런 것들을 꾸준히 드시면 지방간이 자꾸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맛과 혈당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아, 혈당만 안 올리면 괜찮지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대사 건강, 이 당뇨는 혈당 숫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아요. 과당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혹은 올릴 수 있음에도 지방, 간, 인슐린, 장내 미생물까지 몸 대사를 전체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면 과일을 못 먹는 거예요? 당뇨 환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혈당이 걱정되지만 과일 좋아하는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 드시고 싶으시다면 저는 식사 후가 아니라 운동 전이나 운동 후에 적정량을 드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단맛이 나는 과일 무조건 나쁘다 라고 보지 마시고요. 단맛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간으로 갈까? 아니면 근육으로 갈까? 이 부분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뇨 유발시키는 습관들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당뇨를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올랐다,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 이렇게 느끼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 그게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계속 쌓이면서 췌장이 조금씩 지쳐버린 결과예요. 특히 한국인은 원래 췌장 기능이 서양인보다 훨씬 약해요. 췌장 크기 자체도 작고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같은 생활 습관을 하더라도 영향을 더 빨리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은 체중이 조금만 늘어나도,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잠을 하루만 못 자도 혈당이 금방 흔들려요. 그러면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뇨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 뭘까 하면은 결국은 식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
그것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먹느냐 이것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췌장은 원래 하루에 3번만 일해도 충분한데 조금씩 여러 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저도 위가 작아서 조금씩 여러 번 먹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췌장이 하루에 7번 8번씩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간식을 자주 먹어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이 혈당이 어떻게 변하나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까 밥 먹을 때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데 이 간식을 먹었을 때도 혈당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혈당 관리 진짜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식을 자주 먹으면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췌장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이 더 빨리 지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게다가요, 제가 잠을 또 잘 못 자는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공복 혈당도 그렇고 식후 혈당도 그렇고 완전 불안정하게 나오더라고요. 특히 11시 이후에 자거나 한 6시간 이상 잠을 못 자게 되면 이게 혈당이 훨씬 더 많이 튀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잘 안 듣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 오르고요. 공복 혈당도 오르고요. 혈당 스파이크도 훨씬 쉽게 옵니다. 그래서 밥도 잘 챙겨 먹어야 하고 잠도 잘 자야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비교적 괜찮은 과일은 무엇이 있나요? 당뇨 23년 차인 저희 어머님께서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과일들 대표적으로 4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딸기, 블루베리는 혈당 부하 지수가 정말 낮고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대사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당뇨 23년 차인 저희 어머님께서도 맘 편히 드시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평소보다 조금 많이 먹어도 혈당이 괜찮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정말 좋은 과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과예요. 사과는 혈당 지수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데요. 특히 껍질에 있는 폴리페놀, 팩틴이라는 성분이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껍질째 드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땅콩버터랑 사과를 같이 드시는 분도 많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드시면 혈당 방어에도 도움되니까 아침에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땅콩버터랑 같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린 키위입니다. 그린 키위는 혈당 지수도 낮고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의외지만 바나나가 있어요. 바나나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과일인데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잘 익은 바나나,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바나나는 당도가 높기 때문에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덜 익은 초록빛을 띠는 그런 초록 바나나가 훨씬 좋습니다. 저항성 성분이 많아서 배부른 느낌도 좋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님께서 추석 때 이제 운동을 할 거라고 운동 전에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를 한 개 먹었는데 그때 일이 있어서 운동을 못 하셨어요. 그랬더니 혈당이 200 이상 막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바나나는 무조건 덜 익은 걸 먹어야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과일을 먹을까의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과일을 혈당 안 올리니까 좋으니까 마음껏 드시면 안 되겠죠. 또 적정한 양이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일은 무조건 통째로 드셔야 됩니다. 주스로 갈아버려서 액체로 드시게 되면요. 식이섬유가 다 파괴돼서 혈당이 순식간에 오릅니다. 두 번째는요,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과일이든지요, 종이컵 한 컵 혹은 반컵 분량으로 양을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일만 단독으로 먹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요, 혈당이 정말 빠르게 올라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먼저 조금 드시고 과일을 곁들여 드시거나 밥을 먹고 나서 디저트로 조금만 드시는 게 혈당은 훨씬 덜 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마다 같은 과일이어도 혈당이 다 다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은 방울토마토 혈당 하나도 안 오르는데 어떤 분은 방울토마토 먹었더니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안 먹는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먹는 과일이라면 15분, 30분, 45분 혈당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시고 나한테 맞는 과일인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하신 후에 마음 편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당뇨 환자 과일 먹을 수 있습니다.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류, 양, 방식을 정확히 지키시면서 드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당뇨병은 풍요의 병이라고도 불립니다. 현대의 풍요가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와, 정말 지금은 모든 분들이 당뇨에 벌벌 떱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먹는 거에 신경을 썼나 싶을 만큼.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풍이 그 황제의 병이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 요산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엄지발가락 막 아프고. 그래서 지금은 젊은 분들이 통풍도 있긴 한데 2030 세대들도 당뇨에 대한 관심이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속노화 이 키워드가 오면서부터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죠. 여러분 제발 당 수치 좀 신경 쓰지 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도 이게 먹는 거 하나하나 갖고 스트레스 받고 지내는 거 보고 아니면 70대, 80대 되신 할머니들조차도 저한테 원장님 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잘 먹고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이고 어머님이 저보다 몇십 년을 더 잘 사셔놓고 뭐 먹는 거를 그 연세에 그렇게 두려워하시냐. 그러니까 정말로 풍요의 병이다라는 말이 맞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뭘 먹냐가 아니에요. 트럼프 보세요. 술, 담배 안 하죠. 그런데 술 대신에 뭘 먹습니까? 코카콜라 먹잖아요. 빨간 버튼 백악관 집무실에 놔두고 누르면은 그것도 뭐? 다이어트 코카콜라. 근데 더 세분화돼서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다이어트 코카콜라든 진짜 설탕을 좀 써라. 거기까지 관심을 가져요. 트럼프는. 왜? 옥수수 시럽으로 설탕을 대체하기 시작했거든요. 각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코카콜라를 먹어도 저렇게 7, 80대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고 당뇨에 안 걸릴 수 있다는 게 표본이 전 또 트럼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뭘 얼마나 먹든지 많이 먹든지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너무 신경 쓰고 살면 더 걸린다. 그게 저는 먹고 사는 거가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일단은 많이 먹게 만들어 버렸고 먹는 거에 집착하면서 여기에 당 수치까지 제한을 두니까 스트레스가 더해졌다. 그래서 몸이 더 아프다. 그래서 제발 신경 딱 끄고 3개월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원 없이 살다가 건강검진 받아보셔라 라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드려요. 실제 제 예방원 오시는 많은 상담하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해서 당뇨 이겨내시고 수치 좋아지신 분들 너무나 많이 봤고 제가 정말 애착을 갖고 지난 3년 동안 네이버에서 예방원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그 분들이 산 증인입니다. 채소 과일 마음껏 먹고 착즙 주스 마음껏 하루에 1리터 1리터씩 먹고도 당뇨 다 좋아지셨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껏 좀 드셔라. 눈치 좀 보지 마라 라는 말씀을 역으로 드립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 진료하실 때 마음의 회복을 얼마나 강조하시나요? 화병이라는 말이 지금은 이제 진단명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심리학이나 실질적으로 의학에서도 이게 정말 스트레스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혈압뿐만 아니고 당 수치, 모든 호르몬의 균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크론병 이런 진단들도 결국에는 스트레스에서 이게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에서 개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관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온다라고 계속 이걸 강조를 해주면요. 제약회사는 약을 팔 수가 없겠죠. 왜? 신경정신과 약물들은 아직은 의학기술, 제약기술이 부작용이 아주 없게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으니까는. 당연히 암도 정복하지 못하는 거고, 당뇨도 일형 당뇨로 유전적으로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계셨던 분들조차도 이게 개선이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 특징은 뭐다? 이게 이제 메타 분석으로 코호트 연구처럼 관찰 연구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즐겁게 사는 게 크더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 근데 당화혈색소 수치에 갇혀가지고 정말 제발 공복혈당 101 됐다고 당뇨 전 단계라고 하지 좀 마시라니까요. 150에서 200까지 식후혈당은 얼마든지 이게 러프하게 움직여도 되는 겁니다. 운동하면 300, 400도 올라가요. 혈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사실은 간과한 채 무슨 과일 주스만 먹으면 250 넘었다 막 이러면서 혈당 스파이크 오니까 채소 과일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저는 당이 계속 강조한다라고 봐요. 왜? 가공식품이나 정제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약물은 먹어서 혈당을 올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죽은 몸이 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췌장이 우리 몸에서 그 기능을 해주는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췌장 기능이 망가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떠한 약물도 췌장을 다시 살리진 않아요. 그냥 수치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그 어려운 말들로 인해 가지고 수치만 안정권으로 떨어뜨려 준다 뿐이지, 근데 수십 년간 드셔가지고 더 이상 병원에서는 약물을 올려도 당이 안 떨어지시는 분들이 주로 저한테 오시거든요. 왜? 약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냐? 있어요, 여러분. 약물로 인해서 더 이상 췌장 기능이 망가지고 모든 몸에 그러한 조화가 깨진 상태에서 수치가 안 내려가고 약물을 더 세게 써도 안 돼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안 되시는 분들이 과감하게 내가 이 젊은 시절부터 그 수치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구나. 나 과감하게 약 끊어볼래. 이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예요. 제가 약을 끊어라 말아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벌벌 떨어서 못 먹겠던 채소 과일 마음껏 먹어볼래. 짧으면 3개월, 길면 3년 약 끊고도 잘 지내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학회 보고 잘 안 되죠. 병원을 안 가는데. 그리고 가끔 검사하러 가면은 병원에서는 약 잘 먹고 있어서 검사가 수치가 점점 떨어지다라고 착각하죠. 근데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다. 이번 제가 드리는 강연 전반적으로 드린 메시지가 분명히, 방금 구급차 소리 때문에 잠깐 제가 끊었지만 저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잖아요. 예. 사건 사고는 와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면은 돌아가시겠죠. 심장마비는 죽죠. 근데 당뇨는요 그렇게 한 번에 안 죽어요. 암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안 죽는다니까요. 근데 오랫동안 약을 팔고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질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약회사 입장에서 이거를 완치시키는 신약이 나와도 팔고 싶지 않을 정도의, 이런 건 욕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게 엄연히 자본주의 현실이에요. 제약회사 뭐 땅 파서 장사합니까? 주주의 가장 최대 이익을 줘야 되는데, 저도 제약회사 주식 보유하고 있어요. 돈은 돈이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고 우리의 건강한 삶은 삶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주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당뇨 레몬수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말씀 많이 드려요. 그래서 과일 먹는 게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요, 하루 아침에 레몬수, 지금 레몬 착즙 열풍이 몇 년째 가시질 않습니다. 이 유튜브에서도 레몬 관련된 조회수가 가장 떡상을 치는 종목 중 하나고요. 레몬 착즙 관련 제품들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역으로 이 레몬이 얼마나 공격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레몬에 대해서 강조하기 전까지 정말 레몬 공격 많이 받아서 몸을 산성화시킨다, 역류성 식도염 갖고 온다, 심지어 당에도 안 좋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낭설까지 퍼져서 레몬을 못 먹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과일 먹는 게 바로 두려우신 분들은 레몬수부터 하루 한 잔으로 시작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왜 마음만 좋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허무하실 테니까. 근데 과일은 바로 실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레몬수 꼭 뭐 직접 짜서 드실 필요 없어요. 그냥 유기농 레몬수 착즙 한 포에 딱 물에 타가지고 200ml나 500ml 타가지고 드시는 실천만 매일 하루 한 잔씩 해보시더라도 약물 없이 인슐린 주사 벗어나서 분명히 그렇게 마음 편히 사시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그렇게 살아야죠. 얼마나 살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목매어 삽니까? 저는 그 말씀을 목 놓아서 드립니다. 원장님께서 건강을 위해 꼭 지키고 있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구독자분들에게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는 반성을 많이 하죠. 특히 우리 예방원 카페에 매일 글 수십 개씩 올라오는 분들에 비하면 실천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완전 건강 상담소라고 하는 책 제목도 완전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완벽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기준에 내가 마음에 들면 완전한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쉬운 거. 저는 지금 뭐 홀몸이 아니죠. 처자식에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중전마마가 이제 해주는 대로 먹고, 그리고 술도 저는 이제는 먹어요. 이렇게 7년, 8년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동안 너무 술을 안 먹어주고 술 친구도 없게
저희 아내가 먹는 것 자체를 제가 왜 몸에 안 좋게 술을 먹어 막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임신하고 출산하고 면전관 끄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근데 술 친구가 없이 너무 우울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맥주 한 캔에서 뭐 2캔 정도까지는 같이 먹는데 먹은 다음 날은 먹잖아요. 그러면 이날 오늘 제가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반드시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술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연일 저희 아내도 그거는 생활화가 됐죠.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그 정도 먹는데 안 먹다가 먹는 사람은 그것도 몸에는 이렇게 데미지가 온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그런 생각조차 없어요. 저는 술을 먹더라도 돈가스를 먹더라도 라면을 먹더라도 아주 즐겁게 먹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정말 오빠는 중국 음식 진짜 좋아해. 튀긴 거 정말 잘 먹어. 치킨 매일 먹어도 오빠는 어쩜 그렇게 맛있게 먹으래요. 그러니까 먹을 때 저는 너무 맛있게 먹고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내 몸에 보약이다 막 이런 생각 먹고 근데 먹으면 그 다음 날은 반드시 같은 튀긴 거라든지 육류라든지 술이라든지 반복해서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실 수 있어요. 신경만 써주시면. 그러니까 퐁당퐁당만 해도 몸 달라지는데 매일 튀긴 거 먹고 밀가루 먹고 술 먹고 커피 마시고 영양제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으면서 또 병원 가서 링겔 맞고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회복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퐁당퐁당만 해보셔도 이건 좋아진다. 그리고 조금 더 하면은 간격을 넓히는 거죠. 이틀에 한 번 했으면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결국엔 7대3의 법칙을 만드시라는 건데 뭐 다이어리 적고 식단 일지 뭐 이거 체크하기 힘드시니까 반드시 오늘 내가 제육덮밥, 갈비탕 먹었으면 내일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이렇게 좀 하루 한 끼는 신경 써서 먹어주자. 저희 아내가 아침을 막 저를 막 먹여요. 빵도 먹이고 막 옥수수도 먹이고 고구마 먹여요. 막 살찌게 하려고. 살 너무 빠져서 보기 싫다고. 그래서 저랑 접점이 온 게 월수금은 안 먹는다. 그렇게 저랑 약속을 정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살이 적정선을 넘어서 보기는 좋습니다만 제가 이제 몸이 무거워지니까 원래 12시간, 16시간 그 간헐적 단식을 철저하게 하지만 전날에 술을 먹으면 막 아침 저녁 8시까지 먹고 막 시간 정해놓고 먹으면 술맛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녁 10시나 11시 아니면 뭐 12시 때로는 그게 야식을 먹은 날은 그 다음날 아침은 원래 먹어야 되는 요일에도 안 먹는다라는 그 규칙을 암묵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사니까 그렇게 뭐 식구들 눈치 안 보고 산다라고 그렇게 항변하신 분들이 많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타협점을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가족간에 그렇게 하면은 재미도 있고 서로 같이 약속도 지키니까 실천도 하기 좋고 아니면은 지금 사귀는 사이끼리 뭐 동거를 안 하는 사이도 데이트하면 이번에 우리는 뭐 이번에 피자 파스타 먹었으니까 다음에는 뭐 샤브샤브 한번 먹어보자. 이번에는 뭐 맛있는 꽃등심 먹었으니까 다음엔 햄을 먹어보자. 햄을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두부 요리, 버섯 요리 이런 데 한번 찾아가 먹어보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하시기만 해도 반드시 몸은 회복되니까 저에 대한 그 비법, 식생활 실천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뭐 레시피 책도 넣고 책마다 이렇게 그 레시피 식생활 습관 방법들을 다 넣어드렸지만 가장 실천하기 쉬운 건 오늘 먹었어? 내일은 참아봐야지. 근데 못 참아? 그럼 중독된 거예요. 커피 매일 먹어야 돼? 중독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독은 안 됐어요. 왜냐면 치킨을 먹고 싶죠 매일. 근데 못 먹는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막 사 먹거나 돈가스를 먹어야 되거나 짜장면을 먹어야 되거나 막 돌아가면서 이 튀긴 음식을 먹어야 되거나 그 수준은 이제 벗어났어요. 예전엔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먹고 싶죠. 하지만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이런 식으로 최소한 100일에서 1000일 정도 하시면 반드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소 과일 섭취를 강조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걸 먹는 게 좋은가요? 네, 지금은 정말 먹는 거를 뭘 골라서 먹을지가 또 스트레스예요. 근데 전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기아 난민들 아니면 전쟁 난민들한테 공복에 과일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올라온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짜장면 빵 먹으면은 당뇨 오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뭘 먹어도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고 잘 살고 잘 먹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마케팅 노름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고 우리 시간과 정말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저는 쏟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인류가 먹어왔던 그런 것들을 먹고 잡식이라는 게 맞죠. 채소 과일 먹으면서 육식도 하고 별미들도 먹고
살아있는 뭐 곤충 애벌레도 지금은 배양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원래 먹었겠죠.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루 시작을 조금은 너무 뭘 먹어야 될지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먹을 수 있으신 분들은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 안 먹으면 무슨 포도당이 안 돼서 근육이 빠진 거 논리까지 가버리고 뇌 활동이 못해서 치매가 빨리 온다라는 그런 뇌피셜 주장에 흔들리고 있는 게 문제예요. 원래 인류는 아침 안 먹고 살아와서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잘 살아왔다고요. 그래서 아침 안 드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 모닝커피가 문제예요. 모닝커피가. 안 먹어도 그분들 생활하시는데 뭔가 이게 뉴욕 스타일에서 시작했던 그 커피가 지금은 중독돼가지고 안 먹으면 두통이 오니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 잔만 하루 시작만 꼭 뭘 마셔야 된다면 레몬수,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당뇨를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현재 암을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건강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레몬수 활용을 하셔라. 이거 정말 단순하잖아요. 제가 CCA 주스, 까 주스, 뭐 샐러리 넣은 뭐 깨 주스, 이런 케일 주스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진실은 간단 명료해야 돼요. 그래서 딴 거 찾지 않고 레몬수로 하루 시작하시고, 그 전에는 근데 물을 좀 드셔야겠죠. 레몬수 바로 공복에 먹었을 때 속이 쓰리다면 물량을 늘리시면 돼요. 나랑 안 맞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레몬 뭐 한 개 뭐 500ml를 먹었다면 내가 이게 속이 쓰려 1000ml까지 늘리세요. 이게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막 빨리 좋아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많이 먹어서 좀 불편한 증상들이 오는 거지, 절대로 몸에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다 유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레몬수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 아침에 제일 많이 지금 나오는 게 그릭 요거트예요. 그릭 요거트, 뭐 두부, 그러니까 단백질 먹어야 돼요. 계란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유제품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거를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유제품도 그 근본적으로 출발하는 재료 자체가 완벽하게 되는 이 유통 구조는 지금은 없다. 혹시라도 지금 몸이 불편하시다면 그런 거는 좀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먹어왔던 게 있는데 내가 몸이 안 나은다 그러면 그걸 일단 끊어봐요. 그게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메가3, 비타민, 뭐 D, 마그네슘, 칼슘, 여러 가지.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계속 뭐 진저샷해서 올리브 오일에 레몬수 섞어서 먹던지 아니면 생강을 섞어서 먹던지 이렇게 하는데, 오메가3 생선 기름을 매일 먹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올리브유도 소화 흡수가 안 되시는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 넘김이 내가 불편한데 그걸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이 불편하다라고 주는 신호예요. 실은 잘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데, 이거를 무슨 체질 따져가지고 나는 두부 먹으면 안 돼, 콩 먹으면 안 돼, 뭐 찬 음식 먹으면 안 돼, 사과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접근해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 검사도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아토피 뭐 체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 기능학 검사들을 많이 하는데 불확실하다. 그래서 내 몸의 주치는 내가 제일 잘하니까 제가 레몬수는 다 많이 임상을 해봤는데 그래도 제일 간단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드실 수 있고, 지금은 공격을 제일 안 해요. 사과, 당근, 뭐 양배추 공격하듯이, 고구마 공격하듯이 안 하니까 하루 시작 그렇게 해보시고, 아침에 그래도 난 뭘 먹어야 든든해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에 사로잡히지 마라. 단백질을, 특정 음식을, 뭐 계란이 대표적인 거고 뭐 고기가 들을 수도 있지만, 그 단백질 쉐이크, 뭐 실크 단백질 뭐 이런 거 제발 드시지 말란 얘기예요. 하루 시작을 하실 때만큼은. 그래서 단백질이 가장 소화하기가 힘들다. 당뇨를 갖고 오는 원인 중 하나다. 왜? 소화 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단백질을 소화 흡수하고 배출하는데 소화 기능, 췌장 기능이 마비되니까 당뇨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게 고루고루 조화돼서 들어있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 다 채소 과일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한테 먹기 편한 거를 해라. 그리고 제 본업이 또 한약사지 않습니까? 쌍화차를 권해드려요. 쌍화차. 정말 만병통치약으로 불리운 게 쌍화탕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 처방이 내려져 왔고, 여러분 편의점에 가도 쌍화탕 팔고 감기는 쌍화탕 이렇게 뜨지만 원래 감기약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뛰어난 약입니다. 음양의 조화를 맞추고 청궁, 당기, 작약, 숙지향,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들어가고 갱년기장에 좋다는 모든 그 약재들이 들어간 게 쌍화탕인데, 쌍화차로 일반적으로 해서 많이 나오니까 환절기에는 반드시, 특히나 몸이 좀 차신 분들, 채소과일식 당뇨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몸이 아직 차다고 느끼신 분들, 쌍화차 꼭
활용을 해보세요. 근데 이 쌍화차도 마찬가지겠죠. 첨가물이 안 들어간 거, 화학적인 게 안 들어간, 뭐 중국산이네 어찌네 국내산이네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지금 국내산 그렇게 나오는 약재, 물론 이건 식용입니다만은 그런 거는 이제 좀 믿으시고 해썹 인증된 곳들에서 정도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쌍화차를 무첨가, 화학물질 안 들어간 거, 보존료 안 들어간 걸로 해서 쌍화차만 잘 활용하셔도 이거 간수치 높인다고 공격할 수는 없어요. 쌍화탕이 아니니까. 그래서 쌍화차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드셔도 분명히 자연에서 온 걸 바탕으로 해서 준 거는 그 몸에서의 오는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차가 주는, 이거는 효능은 입증이 된 거거든요. 예, 차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에 제가 또 출연하면 또 그 노예 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 알면은 또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는 게 있지만, 그만큼 우리 인류 문화에 차는 깊숙이 들어와 있고, 전통 한방을 떠나서 동양과 그리고 지금은 서양에서도 쌍화차를 허브차로 해서 정말 많이 활용을 하니까 이 겨울, 특히 환절기 때 쌍화차 꼭 이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서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저는 벌써 8번째 책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라고 소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아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몸에 대해서 관심 갖고 했고, 약대를 진학한 이후에 이렇게 임상에서 경험들을 통해서 강연도 하기 시작했는데, 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책을 써서 알려드려야겠다. 왜? 나도 그동안은 병원 검사를 맹신하고 정말 약물과 모든 거에 철저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그 선언에 대해서 한 의료인과 과학자들의 관련된 공부를 하고 계속 연구 논문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이 진실이라는 거는 돈을 쫓아가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했고, 물론 많이 팔 수 있겠죠. 저도 뭐 책을 파는 입장인 건 변함없고 한약을 파는 입장인 건 변함없습니다만, 지금은 상담을 일주일에 뭐 많이 5건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책을 집필을 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앞선 7권 모두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올해의 책에 선정된 책만 해도 뭐 채소과일식 완전 배출, 채소과일식 레시피 이러한 책들까지도 있고, 그 중에는 자기계발서,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지금 마음에 관한 책도 썼고요. 근데 이번에 8번째 책은 필사책을 냈습니다. 특히 이 책 제목은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어진 건강 정보들은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잘못 먹고 있어. 똑바로 먹어야지. 너 이거 잘못 먹으면 당뇨 와. 암 걸려. 저도 한때는 그런 영상들 강연을 많이 찍었습니다. 왜? 어그로를 끌어야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 실질적인 그런 게 또 정보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필사라는 그런 행위 자체, 그리고 하루에 단 5분, 10분 동안, 그리고 이 책에는 건강서적 중에는 처음으로 시도했을 수도 있어요. 서양 유명한 그림들, 뭐 모네나 반 고흐나 여러 작품들, 유명한 명화들을 실어가지고 제 책들 중에 정말 핵심적인 건강 정보도 있죠. 당연히 건강 정보와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평온해주는 글귀들로 100일 동안 할 수 있게 문장을 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곳곳에 명화들을 삽입시켜서 그림을 보면서 삶이 뭘까, 살아가는 게 뭘까, 그렇게 한번쯤 생각해보고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저도 이제 반백년을 향해서 어떻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삶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느냐, 지금 이 순간 행복하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라는 그거를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저를 직접 보지 못하시는 분들, 예방원을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가 막 뭐 또 10만 부가 팔리고 막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욕심이나 수치에 끌려가서 이제 책을 내지는 않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도 언제 어떻게 사고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런 것도 좀 작성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책에도 많이 넣고 임종 체험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는 제 기준으로는 10권의 책은 내가 그래도 계획한 시간 동안에는 좀 써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을 드리면 좋겠다. 제 얘기가 막 정답이라고 저는 항변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제 짧은 이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보다 보니 진실은 단순하구나. 진실은 뭔가를 파는데 쫓아다니지 않으면 되는구나. 물론 책은 또 별도입니다만 뭔가 계속 먹으라고 하는 것만 벗어나도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구나가 진리라는 거죠.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검사도 너무 불필요하게 하실 필요 없다. 2년에 한 번씩만 나라에서 해주는 것만 정기검진, 건강검진 기본만 하고 수치가 안 좋으면 쉬어줘라. 먹는 것 좀 줄여라. 충분히 잘 자라. 너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니? 라고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검사를 좀 활용을 하시고 이번 나온 책도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일 주어진 하루를 오늘을 감사하면서 또 눈뜬 하루를 감사하면서 100일을 한번 꼭 보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했으니까요. 잘 한번 활용해 보시고 일단은 저도 아이러니하게 책 읽는 거 싫어합니다. 정말 필요하니까 책을 써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한테 쉽게 전달해줘야지 하고.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쉽게 읽기가 쉬워요. 책 읽기 어려우신 분들 이 책 이용하시면 핵심 정보들, 건강 정보들 다 얻으실 수 있고 뭐 정말 일거양득, 일석이조 그런 것들이 맞는 책이니까 제 나온 책들 중에는 아마 필사책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더욱더 애착이 있고 여러분이 많이 앞으로도 나눔과 전파를 해주셔야 절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명화를 넣어가지고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 되는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 이게 퍼져 나가면 그래도 계속 절판은 안 하고 이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실은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긴 한데 저는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책을 내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아쉬움은 없어. 후회는 없어. 여러분한테 그래서 소개를 한 번쯤은 이렇게 드려본 걸로 나는 현재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다 했어. 그러니까 만족 기준을 많이 저는 낮췄어요. 처음 채소과일식 책만 나왔을 때만 해도 목포에서 서울을 일주일에 2-3번씩 오가면서 정말 강연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가 제가 통합이 1000억 뷰가 넘어요. 네, 기본 100만, 300만은 나와야 저는 조회수가 잘 나왔다라고 착각하고 산 시절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채널들만 주로 좀 나가는 경향도 있고 예방원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를 관심 갖고 이렇게 봐주신 강연을 보시는 분들, 책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내가 현재 암을 진단받았든 수술을 했든 재발을 했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매일 이렇게 되뇌어 주시면서 하루 시작과 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내서 오늘 약속드린 것처럼 10번째 책이 나오면 또 여기 채널에 나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건강합니다.